70대 초반의 김 선생은 어느 날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다가 쓰러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겨우 일어났지만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화장실까지 가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김 선생은 당황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이렇지 않았습니다. 계단도 잘 오르고 산책도 매일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몸이 약해졌습니다. 김 선생은 그저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늙으면 다 그런 거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갔을 때 의사의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근육 감소증입니다. 지금 치료하지 않으면 걷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심하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김 선생은 그 자리에서 멍해졌습니다.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노인들의 근육 감소증이 왜 위험한지, 그리고 어떻게 예방하고 치료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김 선생처럼 늦지 않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김 선생이 근육 감소증 진단을 받은 것은 석 달 전이었습니다. 가족들이 걱정해서 억지로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김 선생은 병원 가기를 꺼렸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딸이 강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상해요. 1년 사이에 너무 약해지셨어요. 꼭 검사 받으셔야 해요. 김 선생은 마지못해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여러 검사를 했습니다. 근력 검사, 체성분 검사, 혈액 검사를 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육량이 심각하게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정상 범위를 훨씬 밑돌았습니다.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근육 감소증은 단순히 근육이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온몸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 대사량이 떨어집니다. 면역력도 약해집니다. 낙상 위험이 높아집니다. 낙상하면 골절될 수 있고, 그러면 누워 지내게 됩니다. 누워만 있으면 근육이 더 빠르게 줄어듭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심하면 폐렴이나 욕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김 선생은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까지 위험한 상태인 줄 몰랐습니다. 김 선생은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된 거죠? 의사가 대답했습니다. 여러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활동량 감소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집에만 있고 텔레비전만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근육이 줄어듭니다. 둘째는 영양 부족입니다. 특히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근육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노인들은 식사량이 줄어들면서 단백질을 충분히 먹지 못합니다. 셋째는 호르몬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성장 호르몬과 남성 호르몬이 줄어듭니다. 이것도 근육 감소의 원인입니다. 김 선생은 자신의 생활을 돌아봤습니다. 은퇴 후 거의 집에만 있었습니다. 운동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산책 나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식사도 대충 했습니다. 아내가 돌아가신 후 혼자 살면서 제대로 챙겨 먹지 못했습니다. 밥과 김치로 때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고기나 생선은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귀찮았기 때문입니다. 김 선생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근육 감소증에 걸린 것이 당연했습니다. 스스로 초래한 일이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관리하시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운동과 영양 관리를 병행하셔야 합니다. 김 선생이 물었습니다. 어떤 운동을 해야 하나요? 의사가 대답했습니다. 근력 운동이 중요합니다. 걷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육을 키우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스쿼트, 팔굽혀펴기, 아령 들기 같은 것들입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하시고 점차 강도를 높이시면 됩니다. 일주일에 3번 이상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김 선생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근력 운동을 할 수 있을까? 의사가 말했습니다. 나이는 문제가 아닙니다. 80대도 근력 운동을 하면 근육이 늘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면 분명 좋아집니다. 김 선생은 결심했습니다. 해보기로 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시작해야 했습니다. 김 선생은 집 근처 보건소를 찾아갔습니다. 보건소에 노인 운동교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등록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운동교실에 나갔습니다. 전문 강사가 지도해 주었습니다. 근력 운동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스쿼트를 5개만 해도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팔굽혀펴기는 1개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김 선생은 좌절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약해졌구나. 하지만 강사가 격려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다 그렇습니다. 조금씩 늘려가시면 됩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자신의 페이스대로 하세요. 김 선생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조금 나아진 것 같았습니다. 스쿼트를 7개 할 수 있었습니다. 2주가 지나자 10개를 할 수 있었습니다. 김 선생은 신기했습니다. 정말 근육이 늘어나는구나. 한 달이 지났을 때 확실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찼습니다. 다리에 힘이 생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도 예전처럼 휘청거리지 않았습니다. 김 선생은 기뻤습니다. 운동이 정말 효과가 있었습니다. 계속하기로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운동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의사가 말했듯이 영양도 중요했습니다. 김 선생은 식단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매 끼니마다 고기나 생선이나 계란을 먹었습니다. 두부도 자주 먹었습니다. 우유도 매일 마셨습니다. 처음에는 귀찮았습니다. 혼자 사는데 요리하기가 번거로웠습니다. 하지만 건강을 위해서였습니다. 참고했습니다. 딸이 도와주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반찬을 만들어서 갖다 주었습니다. 고기 반찬, 생선 반찬을 여러 가지 만들어 주었습니다. 김 선생은 그것을 데워서 먹었습니다. 훨씬 편해졌습니다. 영양도 챙길 수 있었습니다. 김 선생은 딸에게 고마웠습니다. 2달이 지났을 때 김 선생은 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추적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육량이 늘어났습니다. 의사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주 잘하고 계시네요. 이 속도로 계속하시면 정상 범위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김 선생은 뿌듯했습니다.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었습니다. 3달째 되던 날 김 선생은 확실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몸이 가벼웠습니다. 예전처럼 활동적이 되었습니다. 산책도 매일 나갔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즐거워졌습니다. 김 선생은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육 감소증 진단을 받았을 때의 절망감은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김 선생의 친구 박 씨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박 씨도 근육 감소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치했습니다. 운동하기 귀찮다고 했습니다. 식단 바꾸기도 싫다고 했습니다. 그냥 편하게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김 선생이 말했습니다. 자네 그러면 안 돼. 나처럼 관리해야 해. 하지만 박 씨는 듣지 않았습니다. 귀찮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6개월 후 박 씨가 쓰러졌습니다. 집에서 넘어진 것이었습니다. 고관절이 골절되었습니다.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회복이 더뎠습니다. 근육이 없어서 재활이 어려웠습니다. 박 씨는 휠체어 신세가 되었습니다. 김 선생은 박 씨를 보며 안타까웠습니다.
만약 박 씨가 진작 관리했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김 선생이 근육 감소증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수면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근육은 운동할 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쉴 때, 특히 잘 때 만들어집니다. 성장 호르몬이 수면 중에 분비되면서 근육을 회복시키고 키웁니다. 그래서 충분한 수면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최소 7시간은 자야 합니다. 김 선생은 자신의 수면 습관을 돌아봤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잠을 잘 못 잤습니다. 4~5시간 자는 날이 많았습니다. 새벽에 자주 깼습니다. 다시 잠들기 어려웠습니다. 이것도 근육 감소의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김 선생은 수면 습관을 개선하기 시작했습니다. 밤 11시 전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낮잠을 줄였습니다. 저녁에 카페인을 피했습니다. 잠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자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수면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숙면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했습니다. 김 선생은 수면이 개선되면서 근육 회복도 빨라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 선생은 스트레스 관리의 중요성도 알게 되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근육을 분해합니다. 반대로 근육 생성을 방해합니다. 김 선생은 최근 몇 년간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 혼자 사는 외로움, 경제적 불안감 등이 있었습니다. 이런 스트레스가 근육 감소를 가속화했던 것입니다. 김 선생은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상을 배웠습니다. 하루에 10분씩 명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친구들과 더 자주 만났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스트레스가 풀렸습니다. 취미 생활도 시작했습니다. 서예를 배웠습니다. 집중하다 보면 잡념이 사라졌습니다. 김 선생은 수분 섭취의 중요성도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게 됩니다. 탈수 상태가 되면 근육 기능이 떨어집니다. 근육 경련도 자주 생깁니다. 김 선생은 의식적으로 물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8잔 정도 마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식사 전에도 물을 마셨습니다. 운동 전후에도 물을 충분히 마셨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니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피로도 덜 느꼈습니다. 김 선생은 햇빛의 중요성도 알게 되었습니다. 햇빛을 쉬면 비타민 D가 만들어집니다. 비타민 D는 근육 기능에 중요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근력이 약해집니다. 낙상 위험도 높아집니다. 김 선생은 매일 30분 이상 야외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산책을 하거나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햇빛을 충분히 쉬었습니다. 특히 오전 시간에 햇빛이 좋다고 해서 아침 산책을 즐겼습니다. 햇빛을 쉬니 기분도 좋아졌습니다. 우울감이 줄어들었습니다. 김 선생은 보충제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의사와 상담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식사로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경우 식사만으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보충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단백질 보충제, 비타민 D, 칼슘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김 선생은 단백질 보충제를 사기 시작했습니다. 운동 후에 단백질 쉐이크를 마셨습니다. 근육 회복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비타민 D 영양제도 먹기 시작했습니다.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적절한 용량을 복용했습니다. 김 선생은 정기적인 검사의 중요성도 깨달았습니다. 3개월마다 병원에 가서 근육량을 체크했습니다. 변화를 확인했습니다.
좋아지고 있는지 나빠지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혈액 검사도 했습니다. 영양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단백질 수치, 비타민 수치 등을 체크했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으면 보충했습니다. 정기 검사 덕분에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동기부여도 되었습니다. 수치가 좋아지는 것을 보면 더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김 선생은 균형 운동의 중요성도 알게 되었습니다. 근력 운동만큼이나 균형 운동이 중요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균형 감각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넘어지기 쉽습니다. 넘어지면 골절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 운동을 해야 합니다. 김 선생은 운동교실에서 균형 운동을 배웠습니다. 한 발로 서기 연습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3초도 못 버텼습니다. 하지만 연습하니 점점 나아졌습니다. 한 달 후에는 30초 이상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균형 감각이 좋아지니 걸을 때 더 안정적이었습니다. 넘어질 걱정이 줄었습니다. 김 선생은 유연성 운동도 병행했습니다. 근육이 강해도 유연하지 않으면 다칠 수 있습니다. 스트레칭을 매일 했습니다. 운동 전후에 반드시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가볍게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뻣뻣했습니다. 앞으로 숙이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니 유연해졌습니다.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관절 통증도 줄어들었습니다. 김 선생은 사회활동의 중요성도 깨달았습니다. 혼자 운동하면 지루하고 포기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함께하면 재미있고 지속하기 쉽습니다. 김 선생은 운동교실에서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응원했습니다. 운동 후에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외로움이 사라졌습니다. 삶에 활력이 생겼습니다. 사회 활동이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울감이 줄었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김 선생은 목표 설정의 중요성도 알게 되었습니다. 막연히 운동하는 것보다 구체적인 목표가 있으면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김 선생은 목표를 세웠습니다. 3개월 후에는 스쿼트 30개 하기, 6개월 후에는 산정상까지 등산하기, 1년 후에는 손주와 함께 여행 가기 같은 목표들이었습니다. 목표가 있으니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하나씩 달성할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새로운 목표를 세웠습니다. 계속 도전했습니다. 김 선생은 1년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육량이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몸이 가벼웠습니다. 활력이 넘쳤습니다. 계단을 뛰어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손주를 안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여행도 다녔습니다. 등산도 했습니다. 김 선생은 행복했습니다. 1년 전 근육 감소증 진단을 받았을 때의 절망감은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희망과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김 선생은 자신의 변화를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1년 전 사진과 지금 사진을 비교했습니다. 확연히 달랐습니다. 얼굴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자세가 당당해졌습니다. 몸이 탄탄해졌습니다. 김 선생은 이 사진들을 경로당에 가져가서 보여줬습니다. 어르신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정말 많이 변했다고 감탄했습니다. 김 선생이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핑계가 아닙니다. 시작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김 선생은 지역신문에도 소개되었습니다. 근육 감소증을 극복한 노인으로 소개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김 선생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용기를 얻었습니다. 김 선생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조언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김 선생은 기꺼이 도와주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나눴습니다. 격려했습니다. 김 선생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김 선생의 딸도 아버지의 변화에 감동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걱정이 많았습니다.